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역시 이럴 때 옆에서 와 해주는 분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그립다고 해줘야지 또 이분이 또 이렇게 힘을 받으셔서 다음에 오셔서 그럼요. 또 그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자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혼자 방송하게 됐을 때 계속 혼자 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뭘 부담스러워요. 잘하면서 나 없으면 좋지 막 이랬는데 알 것 같아요. 혼자 다 이렇게 끌고 가는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뭐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국장님도 지금 너무 잘하고. 두 분이 너무 말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안시 자그레브 영화제 초청작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제 앞에 두 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사라지는 것들을 만든 김창수입니다. 와. 예, 우리들의 일하는 작품을 만든 송영성입니다. 정말 지난주 방송 정말 알차게 안시 자그레브 영화제 얘기만 했어요. 예, 정말. 정말 알차게 얘기했고요. 오늘 근데 지난번 방송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창수 감독님께서 이제 안시에서 봤던 학생 작품과 이제 일반 작품의 어떤 차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끊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끊었고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끊으신 것 같아요. 예고편 같은 거죠. 좀 이어서 그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여서 잘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어제 먹은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럼요. 제가 앙시에 가서 이렇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일반 경쟁에 있는 작품들이랑 학생 경쟁에 있는 그 단편들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실제 가서 이제 전부를 다 봤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거의 다 이제 봤는데 너무 작품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좋은 것하고 이제 별개로 그 완성도 면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일반 경쟁이랑 학생 경쟁에서는 그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완성도 면에서는. 어떻던가요?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제가 영어가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거기 자막이랑 그런 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지 그 작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완성도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 경쟁을 봤을 때는 그 중에 이렇게 되게 완성도가 좋은 작품들도 있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봤을 때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작품들은 되게 기술적으로도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수지 감독님의 작품이었는데 문수지 감독님 작품은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되게 이제 그 만듦새도 좋아서 이제 상도 받고 그러셨지만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작품마다. 작품마다. 근데 일반 경쟁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기도 하고 완성도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도 앙시에서 상영했던 혹은 자그레브에서 상영했던 단편 작품들을 이렇게 뭐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실제 그 큰 화면에서 좋은 사운드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퀄리티의 차이가 완성도의 차이가 정말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극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특히 정확하게 이제 작품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작품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인원과 그 제작비가 들였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편의 그냥 한 부분을 떼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완성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내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단편 작가들이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저렇게 이 완성도를 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가서 보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작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음.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 지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제작 지원 자체가 수도 적고 네. 그리고 제작 그 지원비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음. 제작 지원 자체가 이 좀 이렇게 까다롭잖아요. 받기도 좀 힘들지만 받기도 힘들고 실제로 기간도 짧고. 작업하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네. 그 작업하는 동안에 해야 될 것들도 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적은 제작비에 적은 인원에 그 정도의 만듦새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는 제 작품이 어떻게 안시에서 선정이 됐을까라고 해서 이제 되게 좋기도 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이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품이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된다는 거는 정말 기획을 잘했고 그리고 그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퀄리티가 정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정말 뛰어나고 되게 알차구나. 되게 대단한 작품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자부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 정도의 뭔가로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만 너네보다는 돈이 훨씬 적게 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어떤 게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다른 작품들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예. 약간 저도 안시 가서 보면 저는 어떤 생각도 이거 상업 애니메이션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완성도의 기준이라는 게 마감 퀄리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자막이 없는 작품들만 있었다 그러면은 전체를 이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자막이 있는 작품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작품이라는 거는 영상의 완성도도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대사에 대해서 거기서도 엄청 많은 그 공을 들이잖아요. 특히 단편일수록.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퀄리티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영상의 어떤 그 완성도 그게 이제 뭐 이 작화랄지 아니면은 사운드 뭐 그 전체적인 음악이나 뭐 편집이랄지 효과랄지 그런 것들이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장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크레딧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장편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독님 그 작품을 보셨을 때 그 작품 뒤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서포터들이 많았다는 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지금 완성도가 높았다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시는 그냥 작품 자체를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렇고 이제 크레딧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 예.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예산이 들어간 작품이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냥 이미지 작품의 이미지 영상 뭐 이걸 그럼요.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를. 근데 만약에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딧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품의 완성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 더 많이 넣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크레딧과는 별개로 이게 너무 훌륭한데 크레딧도 보니까 이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작품이 나왔구나. 인원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정도의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작 지원을 받더라도 그 감독이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감독이 인건비를 쓰지 않더라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프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작 지원금이 너무 작기도 하고 그거를 어떤 음악이랄지 편집이랄지 뭐 사운드랄지 그 정말 이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분들이랑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턱이 없는 거죠. 그걸로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포기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이거는
기획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제작비의 문제가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 기획할 때부터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어. 그러면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기획을 하고 나서 제작비로 그걸로 맞추기는 힘들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음. 그때 이제 안시에서 만난 이제 에스토니아 그 감독님인데 감독님을 얘기하다가 제작비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만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들은 보통 1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의 예산을 3억 정도를 잡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퀄리티가 뭐 모든 작품이 3억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높은 예산을 한국보다는 이제 차이 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그게 얘기, 즉 그 유럽 쪽 사람 음. 작가분들 마인드 자체가 이제 10분 정도 단편 만들 때 3억 정도 예산이 든다라는 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 볼수 그렇죠. 있겠죠. 그런 거고. 그래서 유럽은 이제 펀딩을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받잖아요. 보면은 유럽 단편들은 뭐 나라도 되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각 나라에서 펀딩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앙시를 저는 예전에 온라인을 했을 때 이제 티켓 구매해서 이제 경쟁부 다 본 적이 있고 그거 갖고만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이제 자그레브에서 일반 경쟁에 있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김창수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랑 또 다른 기준으로 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구나라는 작품들도 수두룩하게 있었고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퀄리티 높은 작품 그 레럴 투 더 피그라고 그런 작품 그런 거를 이제 인상 깊게 보시는 거죠.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 완전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구나 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이제 그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앙시랑 자그레브는 굉장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그 기준이 말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교할 때 약간 저도 이제 가보면 자그레브 작품들이 뭔가 저는 제 입장에서 재밌어요. 뭔가 더 좀 자유롭고 뭔가 좀 다양하고 이런 면에서 좀 자그레브 작품도 재밌고 안시는 약간 저는 어쩔 때는 가면 약간 숨 막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막 고퀄리티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니까 약간 숨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경쟁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그레브 가면 그냥 그 사람 그 작가 갖고 있는 어떠한 독특함 아니면 기발함 아이디어 뭔가 이렇게 장나리 감독님도 많이 수상도 하시고 그러시죠. 자그레브에서 상 받았었죠. 장나리 감독님 작품도 이제 혼자서 만드신 작품 완전 그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고 정유미 감독님 작품도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 확실히 앙시랑 자그레브는 그게 다르다는 느낌은 좀. 그래서 제가 영화제를 참여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저 처음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영화라는 게 만든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보는 관객이 있어서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걸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준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만드는 거구나 해서 갔는데 자그레브에서 본 영화제는 도대체 기준이 뭔가 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또 이제 항상 이제 상영이 끝나고 감독들이 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영화라는 거를 하나를 그 소재로 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나 또 커뮤니케이션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어떤 뭔가 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영화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완성도라는 면에서 봐서도 되게 그 부분에서 많이 기준을 떨어지는 작품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또 되게 그게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앙시 작품들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확실히 이게 그 영화제마다 이게 좀 약간 그 추구하는 그게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그 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큰 극장에서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앙시에서 상영됐던 뭐 초청받았던 그런 그 작품들을 뭐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 통로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조금 또 다른데 직접 이제 그 큰 화면에서 그 사운드랑 이거를 그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제 작품이 사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었고 또 제작 기간도 짧고 해가지고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작비가 더 있었으면은 그들 못지않게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한정된 제작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게 네. 좀 뭔가 아쉬웠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사운드적인 퀄리티나 그런 거는 확실히 극장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네,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랑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왜 그 자그레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앙시에서는 이렇게 요일마다 그 처음에 이 그 상영하는 트레일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매번. 근데 그게 이제 고블랭 그 학생들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레일러들을. 근데 그 트레일러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학생들이 목숨 걸고 만드는 것 같아. 매일매일 그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이 너무 작품이. 좋아. 그래서 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이 학생들이 정말 공들여서 만들기는 했겠지만 그것도 그냥 공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작 기간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기간은 1년 정도 걸렸을 것 같고 제 생각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거의 참여하는 거니까. 그 매년 이제 보면은 각 나라가 내년에 주빈국이 누구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 나라 이제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그 이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 올해는 이제 스위스여가지고 나 스위스에 대한 예, 걸로 이렇게 맞아요. 쭉 만들었고 내년 이제 멕시코니까 아. 이제 멕시코 관련된 걸로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되게 그 저도 이제 그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매년 어떤 새로운 그 한 국가를 정해가지고 그 국가의 이미지로 트레일러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그 영화제 자체에서 되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신나했을 때가 일본이었을 거예요.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이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묘한 동경 같은 거 있잖아요. 판타지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주빈국일 때 그때 막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신나 있었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그게 문화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동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앙시 거기 이 서점에 되게 큰 서점에 거기 가니까 정말 한쪽이 다 일본 그 만화 맞아요. 코너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오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아니, 일본 자주 가시면서 감독님 굳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본에 계셨으면서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음,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아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감독들의 수준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감독 이런 생각도 살짝 좀 아 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자원 안에서 예.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보면 뭐 김연아 선수가 뭐 어려운 환경에서 다 한국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무슨 국회에서 토론회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그 컬링 하는 그 선수 얼마 김은정 전에 선수 왔는데 그때 막 컬링 정말 열악한 환경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애니메이션도 그렇다. 굉장히 다 각자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지 못하고 정말 고군분투해서 정말 개인의 그 노력들로 감독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 모든 걸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경쟁 부분에 들어간 작품들이나 수상 작품들 중에 프랑스 국적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쪽 분들은 되게 풍부한 지원을 받고 이렇게 만드나 그런 정보도 그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원이- 미디어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히 다르죠. 문화 프랑스는. 자체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다 좋은 작품들 다 프랑스니까.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그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어떤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 전방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는 게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자란 그 어떤 토양이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문화의 어떤 것들이 뭐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좋은 것이라고는 인식도 있고 또 유럽 자체가 이제 교류가 훨씬 아시아들 국가들끼리보다는 좋으니까 그것들이 꼭 프랑스가 아니어도 이번에 이제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그 미우라는 그 제작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프랑스랑 같이 합작한 그 나라들이 예, 예. 되게 많은 저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뭐 프랑스 어디 해가지고 꼭 프랑스가 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한 작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프랑스라는 그 어떤 큰 이 문화의 가치 이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토양이라는 게 꼭 거기서 자라나 사람 그 감독 개인의 퀄리티나 능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 이제 예,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예. 그 큰 범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얻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국장님이랑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슨 정말로 얘기였을까요? 재능 있는 저도 궁금합니다. 감독들이 많은데 음. 그 재능 있는 감독들이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라든지 그 이제 뭐 정다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투자도 받고 해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루트도 잘 모를 뿐더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그 외국의 제작사랑 이렇게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모르니까 실제로 되게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 외국에 어디서도 펀딩을 같이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 아까 말했던 좋은 기획에 제작비까지 더해져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 협회에서 그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같은 게 그런 이야기를 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거기서 갑자기 일 얘기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럴 정도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럽은 확실히 그런 게 프랑스는 확실히 그런 게 좀 토양이 다른 것 같고 아까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극장만 그런 네. 독립예술 영화를 하는 극장만 2,000개가 넘는다 이런 것만 봐도 영화를 대하는 인식이 되게 다르고 프랑스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랑 이제 아르테 프랑스 이런 이제 예술 관련된 작품들만 상영하는 채널하고 계약할 때도 분당 1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 되게 와. 오래전이거든요. 한 10년도 더 된 분당 얘기인데 분당 1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분당 100만 원으로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광고가 붙고 사람들이 그 채널을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단순 지원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런 이제 문화적 어떤 토양들이 충분히 있어서 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성장을 해야 더 이제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창수 감독님이 봐서 원성도 너무 좋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뒷 배경에는 이제 이런 것들 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 제가 이제 크레딧 이야기 했던 것도 크레딧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제작 지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작 지원을 받아도 거의 한 군데만 그 중복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있던 제작 지원도 없어지고 있지만 제작 지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 지원이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마다 그 어떤 워낙 이제 적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좀 다양한 지원들이 좀 생기면 좋기는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감독이나 작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품만을 할 수 있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작 지원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생활만 돼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별개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거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펀딩을 받기도 하고 또 참여 국가들이 다르니까 그러게 이제 여러 국가에서도 이게 펀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있잖아요. EU로 다 묶여 있기 예, 예, 때문에 그 또 그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예. EU 국가의 작품에 얼마를 써야 된다. 영화제들도 그래서 유럽 쪽 영화제들이 그런 유럽 기금 같은 걸 받으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아시아 지역 작품들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영화제에서 상영하기 좀 힘든 예, 부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 안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같이 이제 공동 제작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좀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한국 감독들이 일본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제작사와 같이 작품을 예, 예. 하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회들을 네. 만들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이번에 일본에서 그 앙시에서 이제 일본 작품들이 네 작품인가 이 상영이 됐는데 엄청 많이 된 거잖아요. 네, 많이 됐죠. 예, 자그레브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그죠? 뭐 수상작이요? 아니요, 아니면은 상영작. 일본 작품이 일반 경쟁에 네 개, 세 개? 아, 네 개는 안 되구나. 아니요, 두 개인가? 거의 없었어요. 두 개. 이즈시리상 거랑 두 개 있었어. 두 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2개 정도가 또 그 프랑스랑 합작인 네, 그게 그것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작한.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본도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자체에서 제작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근데 일본 자체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토양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수월하다고는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작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작비라는 게 꼭 필수 불가결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해외 어떤 그런 펀딩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내 작품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감독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많이 든 거. 올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또 많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뭐 이 문순희 감독님이 이제 학생 경쟁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셨지만 일반 경쟁에 이제 다른 감독님도 같이 갔으면은 훨씬 더 재밌기도 했고 또 이제 한국 작품들이 이렇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딱 한 작품만 있는 것도 뭐 프랑스나 막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것들은 몇 개의 작품들이 막 있는데. 이번에 자그레브는 또 좀 한국 작품들 많았어가지고 약간 한국이 두 그룹처럼. 개잖아. 아, 일반 그래도 경쟁 두 개. 그리고 학생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안시는 정말 딱 학생이 하나, 예. 일반에 하나 뭐 예.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적어가지고 이게 자그레브에서는 일반 2개, 학생도 2편 그랬었죠. 이제 뭐 정유미 감독은 이제 그게 안 했고. 많은 편. 아, 정유미 감독도 계셨구나. 네, 까먹었어. 세 작품이구나. 세 작품이나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작품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 작품 상영하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세 네, 잘 없어요. 작품이면은 그렇죠. 많은 거죠. 50편 중에서 아시아 작품이니까 대여 6작품 정도 있어요. 많지 저거 않아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영화제 특집 완전히 저희 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할 게 많았는데 또 네. 지금 네. 주제가 너무 빗나가나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편집하면 애초에 되죠, 뭐.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게 저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만들고 네. 있지만 투자를 하거나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도 그렇고 단편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동기나 메리트 그런 게 그 지원하는 쪽에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저는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쪽이나 그런 데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쪽은 왜 그렇게 단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인식이 잘 없어서 애초에 왜 단편이 꼭 그렇게 굉장히 지원을 받아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뭐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제 받으면 되게 좋고 좀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단편이든 장편이든 간에 그거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단편은 이게 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다양성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것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보편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편으로 향한다는 거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것들만 해야 되니까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고 볼 수 있는 것들만. 근데 단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지향점으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없으면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예,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단편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것 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부분을 토양이 되는 단편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단편만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뭐 이런 그뭐 영화에 대한 거와 애니메이션을 굳이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영화에 대한 지원하고 이게 사실은 왜냐면 저번에 토론회 때도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뭐 거기 나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도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쪽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다 막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막 말씀들을 하시길래 근데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제 나눠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영화인가 애니메이션인가 아니면 다큐멘터리인가 이게 그 장르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그냥 문화라는 어떤 하나를 놓고 보면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편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까 자그레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이상한 작품들을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온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 단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짧은 이야기들의 어떤 그 다른 생각들 아니면 어떤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이제 장편으로 디벨롭이 될 수도 있고 그 짧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어떤 큰 뭔가 하나의 흐름 같은 걸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뭔가 주류로 가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더 풍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나 이렇게 그런 문화적으로 좀 더 그게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그게 산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익도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런 게 산업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든 어디서든 공기관에서 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양성을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지원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 거고.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 그래도 있긴 했었지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단편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뭔가 이런 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은 계속 산업 중심의 논리를 펴는데 사실은 단편 애니메이션이 이 어떤 예술의 어떤 다양성들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사실은 거기서 오히려 또 다양한 가능성들을 또 만들어내고 네, 있고 맞아요. 실제로 그 단편을 만들었던 작가들이 이후의 네. 활동들을 보면 계속해서 단편을 당연히 만들면서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회사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럼요. 그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어쨌든 연출적 실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주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경향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스타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가정 산업에 더 밀접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단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선 사실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들도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단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서 어려운 산업에 진짜 더 어려운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들이 사실 없이는 사실 계속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의 얘기들을 하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애니도 쓰다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적이 해야죠.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들은 즉 이제 아까 음. 말했듯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지원하는 쪽의 그런 분들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폭이 넓고 그 이해가 더 퀄리티가 높다고 말. 아니요, 그건 퀄리티라기보다는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작 지원을 하는 이 곳에 있는 어떤 생각들하고 그 일테면 이제 프랑스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에서 제작 지원을 이제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정말 왜 뭐 우리나라의 무슨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걸 해가지고 뭐 지금은 BTS가 뭐 대표적이겠지만 그 문화적인 상품이 왜 계속 그런 뭐 비유를 하잖아요. 뭐 BTS 뭐 하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뭐 차를 얼마를 판 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BTS가 처음부터 메이저 이걸 해가지고 확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 BTS 자체도 좀 작은 이게 음악 기획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K-팝이라는 어떤 그 문화적인 장르가 확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 K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단편도 그런 식의 문화로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작가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가 산업하고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산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단편의 자체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다 돈이 되는 생각들만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렇게 문화 산업이면 문화가 이제 다시 방점이 예, 있고 예. 문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산업에 자꾸 그렇죠. 방점을 찍고 네. 문화는 그냥 이거를 포장하는 거 아니면 이용하는 거 음.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꾸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자꾸 방점을 어쨌든 좀 잘못 찍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BTS건 뭐건 사실 이런 게 잘 되려면 사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 그럼요. 안에서 누군가가 잘하는 예.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꼭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만 바라는 거지 다 예.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줬는데 갑자기 김연아 같은 선수가 그렇죠. 탄생하고 김연경이 정말 나오고. 뛰어난 천재 이런 예. 것만 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거고 사실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동안의 어떠한 성과들이나 그럼요.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꽃을 피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언제나 그럼요, 바라고 그럼요. 있는 그런 특히 문화 쪽에서 예. 그런 기적 같은 그리고 계속 그걸 그렇게 포장하기도 예. 하고 사람들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정말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니메이션의 지원이 계속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은 결국은 문화 다양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산업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라는 게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우리만의 문화가 지금
세계적인 그 한류 콘텐츠로 이렇게 됐듯이 이런 어떤 이 작가들의 그런 생각들, 독특한 생각들,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뭔가 산업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커 나가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원천 아이디어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자체가 제작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좀 더 많은 그 작가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피워줘야지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작사나 아니면 그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이게 좀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돼서 그거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단편이랄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어떤 작가들의 생각들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렇게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그 SBA 예, 서산업진흥원이 예.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그렇죠.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사실은 지금 한창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이제 이거를 다시 돌려놓기 위한 활동들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맞아요. 없네요. 예. 오늘 특히 이제 안시나 자그레브 가서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네, 보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들 가서 더 자극도 받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들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제작 지원은 없어진다 그러고 막 그럼요. 이런 상황에 약간 위기감도 좀 들고요. 뭐 저도 사실 그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한국의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네, 방송에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감독님들의 작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직 저는 지금 그러니까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이제 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딱히 뭐 덧붙일 게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서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만드는 게 어떤 그 범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그런 트레이닝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있나 하면은 그냥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 연장선으로 단편 애니메이션 만들게 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게 어떤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 너무 이제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제 보고 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 감독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요 몇 년 전에 제작 지원이 좀 더 지금보다는 이렇게 활발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제작 지원에 선정이 되면은 외국 이 앙시라든지 그런 영화제에 참관할 그 기회를 주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갔던 그 그 문순희 감독님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 때 혹은 뭐 졸업 작품을 해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런 큰 영화제에서 상영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했던 어떤 경험들이 정말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작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 다를 거고. 저는 그걸 이제서야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그레브를 이제서야 갔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안속에 내가 작품이 선정되지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도 지원 같은 게 있어서 미리 가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 후에 만들게 되면 더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상영되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예산과 뭔가가 있을 때 이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가 좀 더 뭐랄까 더 효과적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사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생이나 20대 혹은 그때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작가들의 어떤 이 문화적인 토양 같은 게 얼마나 달라질까, 예. 그분들이 얼마나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어떤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겠네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듣고 계시는 만약 이제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기회가 생기면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아, 정말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비행기 값이나 그냥 영화를 본다 그게 다가 아니었고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앙시를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 티켓 구매해서 다 봤는데 그거랑 내 생각에 이제 페스티벌 가서 참여해서 보는 거랑 완전히 이제 질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실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문화를 네. 거기 보는 사람들이 거잖아요. 모이고 네. 파티도 어떻게 하고 하고 춤도 추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춤을 못 추셔서 되게 아니 난 저는 꼭쟁이 아쉬우셨나 춤을 봐요. 아니, 제가 뭐 춤을 춰봐야 뭘 어떻게 췄겠어요. 그냥 뭐 클럽이 다 그렇지 뭐. 테이블 올라가시고. 그런. 근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뭔가 광고 같지만 인디애나 페스트에 오시면 근데 진짜 그래서- 영화제는 좀 코로나 됐을 때 이제 영화제들이 이제 다 온라인 중심으로 가나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이게 갔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온라인으로 이제 보는 것과는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막 잠깐 이 사이를 이용해서 어쨌든 서울 인디애나 페스트에 오시면 많은 관객들과 어쨌든 영화 작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해가 멀다면 이런 생각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안시가 이렇게 다 좋다고 하니 안시 작품들을 그냥 한국에 가져와서 상영을 하면 예, 그 있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런 행사를 하면 예, 사람들이 많이 예. 오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반대했던 게 음, 안시 아시아를 할 거면 호수를 가져와라. 그렇지. 안시에서 호수를 들고 와라 여기. 사실 작품도 중요하지만 예, 예. 사실 그 문화, 그렇죠, 그 그렇죠. 안시라는 그 예. 공간이 주는 어떤 경험해 느낌, 거기. 네,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네트워크, 예. 그 파티들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안시에서 한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상영한다고 했을 때 좋은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최강 애니메이션전이라고 맞아요. 그거 예전에. 저 보러 가서 다 봤는데 이제 네. 물론 이제 좋은 경험이었지만 영화제 참여해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다른 경험이기 거죠. 때문에 영화제 가면 거기 맞는 감독들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그레 보면 박수 쳐주고 네, 이렇게 네. 감독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야기한 거 듣고 음. 아니 저거 만든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작품에서 나이가 보는- 되게 네. 많으신 분인데 저런 거 만들구나 저렇게 나이 많으신데 계속 현역으로 계속 예. 작품 만드신 분도 진짜 많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렇죠. 자극이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앙시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무 그 만든 그 감독님 나무 감독님. 예, 계셨는데 혹시 자그레브에서는 상영을 자그레브에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라고 해서 그 스톱모션 이 애니메이션인데 나무 하나를 이렇게 그 통나무 통나무? 하나를 놔두고 그거를 깎아 내리면서 계속 그 어떤 움직임들을 이렇게 뭐 삶의 어떤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건데 너무 잘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분이 연세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 60, 7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이제 예. 만드신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기술 이제 작업자로서 계속 이제 그 스톱모션 그거를 이 작업자로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작품을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하셨나요? 4년 동안. 예, 그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 여기 이제 앙시에서 이제 처음 그거를 그 자기 작품을 첫 작품을 이제 상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편을 만드는 사람 중에는 거의 나이가 정말 많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래서 단편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학생 때라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몇 작품 하고서 더 이상 이제 생활이 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작가들은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해오는 거지만 그분이 그 연세에 그 작품을 첫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대단한데 나중에 그
이 GV 거기에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휴대폰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손을 계속 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세가 이제 드셨으니까 이제 손도 이렇게 이 막 떨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그게 다 이 작가들마다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작 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계속 초청을 할 정도로 좋은 그래도 완성도가 있고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덜해질까봐 사실 그게 좀 되게 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작품 너무 좋았어요. 나무 네. 제목이 나무인 거야. 제목이 나무였던 제목이 것 같아요. 나무였던 더 것 우드, 같아요. 우드. 이런 거였던 예, 것 예. 같고 그 정말 그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조각해서 하는 네, 작품이기도 네. 하고 통나무 면을 계속 깎으면서 작품을 하니까 그냥 그 다시 이제 리테이크는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데 완전 부드러움도 그 애니메이팅도 너무 좋고 그왜 우리 또 이제 그런 특이한 감독님 있잖아요. 예, 김진만 예. 감독님 같은 오머거 약간 만드신 그쵸 예. 국수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딱 그런 느낌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진짜 하루 종일 해서 한 뭐 3장면 4장면 이렇게 찍고 한 컷 하는데 한 4시간씩 작업하고 이렇게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본인 집의 지하에서 예, 예. 작업실 만들어 놓고. 근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영화제에서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작업도 보고 파티 가서 또 만나 또 네, 인사도 네.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거 자체가 영화제가 주는 어떠한 매력이고 자극이고 그런 게 아닐까. 정말 두 영화제를 다녀오신 두 분의 감독님을 이제 자그레브 다녀오신 송영선 감독님, 뭐 안시를 다녀오신 네 김창수 감독님 이렇게 모시고 얘기하는데 정말 영화제 얘기만으로 이렇게 거의 지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작품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에게는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 아 상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아니 말씀이신 그게 거죠? 아니라 그 영화제가 있다고. 아, 그래요? 당연히 송영선 감독님 지금 상영- 본인 작품을 상영할지 안 할지 아니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저도 이 초청을 받아야지 상영할 그쵸.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리고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가 초청받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자체 작품이 되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 예 그래서 초청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 아 그래요? 네. 벌써 심사 시작됐나요? 마감했으니까 이제 어. 지난주에 마감하고 이번 주부터 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네,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저는 긴장되네요.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되게 공정한 심사로 네. 공정한 심사랄까요? 무서운 심사로 힘들어요. 저희 협회장님 작년에 바로 떨어지셔가지고 네 자기 협회장인데 이렇게 한 번 고려도 안 해주고 떨어뜨리냐며 막 그랬지만 아 진짜요? 그럼요. 저희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서워. 뭔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 제작 지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작가군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많지가 않다고 해서 경쟁이 그 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은 제작 지원에서 10명을 뽑는다 하면은 그 100명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누가 뽑힐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다 수준이 어느 정도 다 좋으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내 거는 꼭 될 거야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올해 또 작품 좋은 게 많아요. 한국 작품들이 맞아요. 올해 또 지금 많더라고요. 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이. 지금 이미 또 상영도 많이 되고 네. 있지만 지금 보면은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정말 올해 영화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두 분, 정말 긴장되시겠네요. 네. 제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영화제 때. 오늘 작품 얘기를 거의 못 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아까 네. 지금도 아마 더 있으실 거예요. 영화제 얘기도 아마 예, 더 예, 하시려면 예. 하실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작품 얘기? 작품 이미 얘기는- 벌써 50분 지났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뭐
갑자기 여기서 작품의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면 이제 벌써 3주차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사라지는 것들 아 그렇게 가나요? 생각해보고 사라지는 것들 아니 요새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그 작품을 봤는데 그 정유미 감독님의 제목이 뭐죠? 무슨 상실의 집? 집 존재의 아니, 집. 아니 존재의 집 예. 그거랑 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인상이 남았거든요. 아 저도 마지막에 할머니가 예. 살짝 미소를 짓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사람이랑 그 살짝 미소 짓는 부분을 본 사람이랑 감상한 뒤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미소가 보셨네요. 그걸 못 봤으면은 되게 좀 어떤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네, 이렇게 네. 끝날 수 있는데 그 장면 하나로 이 감독이 다음 작품에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거를 또 표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거기에 생겨서 그 정유미 감독님의 그 존재하는 집인가 존재의 막 집. 존재의 예. 집 막 다 부서지는데 마지막에 조그마한 여자 한 명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나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공통된 점을 이렇게 느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작품 얘기하라 그래서 네. 바로 아주 시작을 했습니다. 짧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아 근데 그 아까 저도 존재의 집을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신호비나 그걸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유미 감독님 작품도 그렇고 저 전진규 감독님 작품도 상실의 집인가? 네,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약간 흐름 같은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라지는 것들이랄지 이제 그런 어떤 존재랄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게 신기한 게 작가 개인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나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테마를 이렇게 거기에다 힘을 쏟아부어서 예, 작품을 예. 만들지만 그 작품들을 여러 개 나열해서 보면 예.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나 그 역사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예.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단편들이 거기에서 단편에서만 머물지가 않고 사회적인 그 주류나 흐름으로 이어간다는 게 저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시선으로 서로 어떤 사회적인 것이랄지 아니면은 그 흐름에 개인적인 대해서 테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그 동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흐름들을 이제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좀 더 그게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단편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의 어떤 그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딱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잘 맞네요. 네. 네. 아주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예. 질문과 적절한 왜냐면 저는 이번에 작품 만들 때도 저는 원래 무조건 이제 끝에는 밝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잘 끌고 가지를 못했거든요. 이번 그 자그랩에서. 울드레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같은 게 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작품들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껴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감독님은 왜 특히 이번 작품은 마지막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원작이 이제 신곡이라는 단테 신곡이라는 이제 시집이 있어서 네, 네. 그 내용 자체가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30대 중반에 모든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재기하는 과정, 네.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사랑이란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어떤 깨달음까지 이르는 경지를 이제 그 원작을 그리고 있는데 저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감명 깊어서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그 아. 기간을 지내면서 도저히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제 사운드를 제작하는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네. 만들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는 그중에 작곡가분이 프랑스에 있어서 갑자기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본에 귀국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때 계속 코로나라는 이 몇 년 동안에 느꼈던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문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또 작품 형태로 나온 것 같고, 뭐 어떻게 제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도 그 이 어떤 그 코로나나 그런 어떤 시대 그 가운데서 지금 작품이 완성된 거네요. 예, 그 단테를 원작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만들고 싶다고 느꼈던 것도, 지금 이런 코로나에서 내가 느꼈던 거를 지금 빨리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한번 해보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궁금해서, 제작 기간 되게 짧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안에서 만든 그것도 건데, 엄청 짧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만들어 온 것도 있고 해서. 아, 그러면은 원래 감독님이 그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서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획이 그 따로 있었나요? 일본이랑 이탈리아에서 그 야마무라 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예. 작년이 이제 단테 사후 700주년이어가지고 예. 이탈리아 라벤나라는 지역에서 하는 이제 음. 나이트메어 필름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이제 단테가 거기서 이제 생일을 마감한 곳인데요. 음. 거기서 이제 그 700주년 기념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획이 이제 일본, 이탈리아에서 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아, 그 영화제에서 보여주려고 이제 만든 아. 건데.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획을 감독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뭐 감독님이 의뢰라면 참여할 사람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작 지원은 없는데, 예. 음악을 이제 이탈리아 분 작곡가랑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음악 팀이 있어서 예. 그분들이랑 같이 했고 그냥 만든 거죠. 어. 완전 개인 제작으로. 아니 저도 그 사라지는 것들을 만들 때 그 전작품 먹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회 안에서 계속 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사라지는 것들을 할 때가 이제 그 코로나 이 시기에 그 작업을 했었으니까 뭐 기획을 그 전부터 계속 해오긴 했었지만 저도 아까 그 송영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결말을 어떻게 내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계속 그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작업실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저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그 개인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 독립되어서 이렇게 그 작품 안에서도 노인이 이제 뭐 고독사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그게 이 뭔가 다 개인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사라지는 것들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간도 그렇고 다들 어떤 그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들 떨어져 가지고 혼자가 되지만 그게 그 혼자라는 게 어떤 사람의 혼자 그리고 뭐 고양이의 혼자 뭐의 그 혼자 그런 것들이 다 존재마다 서로 이어져 있어서 기억을 통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위로 같은 그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이 그 보는 분들이 마지막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시대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그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단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의 생각이 거의 온전하게 다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게 그 시대 안에서 그 좀 다르게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놓고 보면 그 어떤 시대 정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작품에 대한 얘기만으로도 꽉 채워서 얘기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시간이 2주차 됐죠. 네. 방송 시간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에 짧고 굵게 잠깐 작품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되게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기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조만간 두 분을 다시 모셔서 뭔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분 소감이랄까 어떠셨는지.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나 그런 게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작업을 하시더라도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시고 앙씨랑 자그레 완전 다른 걸 이제 보고 와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가 됐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뭐 녹음할 때도 그렇지만 녹음 전에 송윤성 감독님을 이제 오늘 처음 뵀는데 그때 잠깐 나눈 이야기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녹음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들었던 그런 그 자그레브에 대한 어떤 이야기랄지 아니면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저하고 되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그거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감독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다 그 감독님들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뭐 자리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제 성시훈 씨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두 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이게 무슨 방송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요. 차 마시면서 하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자리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런 컨셉 아닌가요? 애니 쓰다니까. 네, 그쵸? 맞아요. 완전 쓰다니까. 그런 컨셉인데 보통 감독님 오시면 일단 긴장하시고 뭔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 그걸 대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굉장히 두 분이 되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좋았고요. 국장님 안 편했고요. 계시는 동안 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서로 이제 뭔가 편하게 좀 또 아니 그리고 국장님이 너무 그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신 거고 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아무 얘기 없어요. 제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드린 걸로 그럼요. 말을 안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개입하지 않으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작품에 대한 두 분이 또 작품이 많아요. 사실 작품 많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얘기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저 오늘 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정말 좀 더 궁금하실 것 같고 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끝을 좀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아쉽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다시 모시는 걸로 이렇게 오실 거죠? 다음에 다음에 작품 얘기를 다음에 김창섭 감독님 대답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김창섭 감독님은 지금 진행자야. 그러니까 지금 진행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시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꼭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애니 끝 스탑